오늘 서울대학교 피부과 저희 정준우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여쭤보고 설명 듣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진짜 심하게 가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거만큼 부모님들이 슬퍼지는 일이 없어요. 사실 정말 덜컥하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토피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병인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가 어떤 증상이고 어떤 병인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이제 환자를 보면 보호자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 비염으로 치료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는데 제가 보면 아토피가 아닐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네. 그래서 아토피는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진단 기준은 가려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피부과 전문의가 볼 때, 이거는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염증이야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발진이 있어요. 세 번째 진단 기준은 아이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의 개인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렵고 피부 발진이 있다고 해서 다 아토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진단하는 거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진단 기준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특징적인 피부 염증? 이런 나타나는 염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단 기준 세 가지 중에 가려움증, 그건 애가 막 긁으니까 우리 애가 가렵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은 숨소리가 쌕쌕거리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하면 알 수 있는데 이 특징적인 피부 발진은 사실 부모님들이 아시기 힘들어요. 왜냐면 나이에 따라서 피부 발진의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2세 이하일 때는 주로 얼굴에 피부 염증이 심하고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그런 아토피가 있을 때는 주로 이쪽 이렇게 접혀지는데 반대쪽 펴진 쪽에 더 많은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가 성장하면서 2살이 넘어가면 그 발진이 주로 팔다리에 접히는 부위, 팔에 이렇게 접히는 부위라든가 발의 오금 부위라든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만성 습진의 형태를 띠는 그런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세 미만인지 2세 이상인지에 따라서 피부 발진이 아토피 피부염 피부 발진과 동일한지 그걸 보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가려움증과 이제 특징적인 피부 발진만 있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경향이 심한 경우, 아토피라는 게 일종의 알레르기니까 알레르기 경향이 심한 그런 애들 중에 일부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그런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마치 행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부분은 생기지 않고 진짜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경향이 있는 애들한테 생길 수 있다. 자, 아토피 피부염만도 속상한데 알레르기 비염에다가 천식까지 생기면 너무나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수님, 부모나 형제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유전인지 전염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토피 비염은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전염은 아니고요. 아토피 비염은 균이 없기 때문에 전염은 되지 않고요. 유전의 경향이 일부 관찰이 되긴 하지만 반드시 유전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엄마가 되면 내가 아토피 피부염이라 내 애가 고생하고 있나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그렇죠. 엄마도 아토피, 아빠도 아토피인 경우에는 아기가 아토피가 될 가능성이
엄마도 아토피가 없고 아빠도 아토피가 없는 경우보다는 훨씬 높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주변에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많죠. 네, 근데 얼마나 흔한 피부 질환인가요? 네, 30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으로 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증가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없던 물질도 많이 생겼습니다. 공해 물질, 또 네. 식품도 음식도 옛날엔 몇 개 없었는데 요즘에 맞아요. 얼마나 다양하고 식품 종류도 많고 네. 그런 식품에 들어가는 성분도 옛날에 없던 성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옛날에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의 빈도가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1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00명의 애들 중에 많게 보면 20명 이상의 애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그렇게 되니까 5명 중에 1명이니까 많아요. 너무 흔한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속상하네요, 정말. 네. 네. 아토피 피부염이 그런데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어때요, 교수님? 네, 우리 아토피를 앓고 난 애들을 이제 치료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좋아지고 증상이 완화돼서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완치돼서 괜찮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지만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교수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그래서 어떨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가렵고 네. 또 피부에 발진이 있는 애들이 다 아토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가려워도 아토피가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피부가 가려울 수 네.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진단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렵고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천식 알레르기와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 3가지 진단 기준 중에 2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진단을 하고요. 그 중에서 특징적인 피부 발진은 피부과 전문의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 그 빈도가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옛날에 비해서 그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은 흔합니다. 애들의 한 20% 정도, 5명 중에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아기가 좀 커가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완화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동안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편에 거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알아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아토피라면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이렇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되는구나 잘 아시고 애를 돌보시는 거하고 그런 정보 없이 돌보시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